반복문의 남은 내용은 반복문의 중첩, 리스크 컴프레hen션, 차원 증가, 2차원 반복문, 3차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나머지 5가지의 내용을 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이 조건문에 있는 내용, if, elif, else에 대한 것, 그리고 if문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반복하는 while문, 이 while문을 핸들링하는 break, continue문, 그리고 무한계가 아닌 유한계의 명령을 반복하는 포문까지 기본적인 조건문 반복문의 기능들을 숙달되게 하신 다음에 이 반복문의 중첩 내용부터 들으시는 것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내용은 어떤 기능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응용하는,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5 반복문의 중첩에선 중첩이라는 건 한마디로 겹쳐서 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겹쳐 쓰는 거, 중복돼서 겹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반복문에 반복문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첩 루프 또는 뭐 다중 루프라고도 합니다. 즉 포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들여쓰기를 한 후에 명령 부분에서 while문을 또 추가하거나 아니면 while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명령 부분인 들여쓰기 이후에 다시 포문을 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서로 똑같은 걸 동일하게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합니까?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반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내용들은 아니었고 순수하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의 기능들을 익히는데 유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반복문을 쓰는 곳은 데이터 분석에서 결국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하거나 출력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결국 단순하게 데이터 숫자 하나, 문자 하나, 아니면 뭐 리스트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되게 많은 숫자들, 많은 숫자와 문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시퀀스의 여러 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2차원 이상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실제로 2차원 이상의 데이터에서 반복문을 쓰는 것을 별도로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또는 그 이상의 3차원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핸들링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반복문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지, 어떻게 쓰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때 2차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뭐 지금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냥 가로와 세로가 있는 엑셀과 같은 아니면 행렬과 같은 그런 모양의 가로, 세로가 있는 형식을 가로축 하나, 세로축 또 하나, 총 축이 2개죠. 이런 것들을 보통 2차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산을 하려면 결국 이 2차원 데이터의 값들을 다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인덱싱을 하는 거죠. 인덱싱을 해야 값들이 뭐 인덱스를 해서 찾아내서 뽑아내서 뭐 연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처리를 하든 할 거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2차원 데이터의 위치를 인덱싱하는 걸 반복문을 통해서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81번 셀인데 for i in range 5라 돼 있어요. 유한 루프가 있죠. 그렇죠? 이걸 바깥쪽 루프라고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유한 반복인 for문이 들어갔습니다. for j in range 5 이건 안쪽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바깥쪽 루프를 보면 i에는 뭐가 들어가죠? 0, 1, 2, 3, 4 그리고 j에는 마찬가지 0,
1, 2, 3, 4가 들어갑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순서가 일단 말로 설명을 좀 하고 프린트를 통해 간접 확인을 할게요. i가 처음에 0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for를 만나요. 그러면서 j가 5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프린트를 실행하고 i는 1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j는 5번 실행을 하고 프린트를 하고 다시 i는 2로 바뀝니다. 언제까지? 4까지. 마지막 4가 들어갈 때도 마지막 j는 5번 반복합니다. 어떤 로직인지 느껴지시죠? i가 0부터 4까지 갈 때 각 값마다 j가 5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즉 25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 루프가 있는 겁니다. 5번, 5번, 더해서 10번이 아니라 각 5번마다 5번씩이니까 5 곱하기 5에서 25번이에요. 25번. 그러면 어떤 것이 출력되는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우선 안쪽 루프 j가 반복되는 동안 도대체 뭘 출력하는지 봤더니 j의 값을 출력합니다. j의 값. j 땡땡을 먼저 출력을 하고 j가 0부터 4까지 출력이 됩니다. j 땡 0 그리고 구분자는 없고 끝날 때 공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j 땡 0 그 다음에 j 땡 1 j 땡 2 j 땡 3 j 땡 4까지 줄바꿈이 아니라 옆으로 늘어뜨리는 결과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출력이 미리 좀 보면 이 출력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드래그하는 이 출력이 될 겁니다. j 땡 0부터 j 땡 4까지. 즉 j는 5번 동안 옆으로 쭉 늘어뜨려서 j 땡 0부터 j 땡땡 4까지를 출력하는구나. 그게 바로 안쪽 루프의 역할입니다. 그럼 안쪽 루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프린트 문은 무엇은 기능을 하냐면 이 프린트는 바깥쪽 루프에 해당되는 들여쓰기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포물에 대한 명령문입니다. 안쪽 루프가 끝날 때마다 i를 출력하네요. i 땡땡 i 그리고 이거는 이 줄바꿈 기호의 표시인데 이거를 문자화하기 위해서 앞에 다시 한번 기호를 썼습니다. 즉 원래라면은 이렇게만 쓰면 줄바꿈 기호긴 한데 이걸 표시하려고 이게 줄바꿈 의미의 명령어가 아니라 이건 순수한 문자야 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앞에 다시 한번 이 문자를 추가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뭘 출력하나요? 이 기능이 아니라 뭘 출력하냐면 i 땡땡 그리고 i 값 그리고 줄바꿈 기호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end는 써있지 않지만 줄바꿈 기호로 자동으로 돼 있어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j의 반복이 끝나면 i 땡땡 i 값 줄바꿈 기호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하나를 다시 보면 j의 반복은 0부터 4까지였죠. 이게 끝나면 i 땡땡의 0 그리고 줄바꿈 기호 그 다음에 실제 줄바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줄바꿈. 그런 다음 i가 0에서 1로 바뀌면 다시 한번 안에 있는 j가 반복됩니다. 5번. 그래서 j 땡땡 0부터 j 땡땡 4까지 출력이 되고 그런 다음 안쪽 루프가 끝나고 바깥쪽 루프의 영향을 받는 명령값
i 땡땡 이번엔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자열 그냥 원하기호 n 그런 다음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땡땡 1 원하기호 n 그리고 줄바꿈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이렇게 5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인덱스예요. 인덱스. i는 결국 제가 바깥쪽 루프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 0, 1, 2, 3, 4를 의미합니다. 뭐 어떻게 쓰냐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저는 바깥쪽 루프는 마치 행 또는 로우의 인덱스처럼 사용한 거예요. 0, 1, 2, 3, 4. 그 다음 안쪽 루프인 J는 실제로는 0, 1, 2, 3, 4 마치 행이 아니라 열 또는 영어로 컬럼의 인덱스처럼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 중첩 루프, 이중, 다중 루프를 사용하면 실제 로우와 컬럼의 인덱스를 다 이터레이션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일일이 다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조금 어렵게 비춰지는 문자열의 나열이지만 확실하게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J 값은 옆으로 가고 I 값은 밑으로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중첩을 2번 하게 되면 2차원 데이터의 인덱싱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i는 로우의 인덱스, j는 컬럼의 인덱스라고 했지만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바꿔서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볼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바깥쪽 루프는 행의 인덱스 그리고 안쪽의 루프는 열의 인덱스처럼 표현한 겁니다. 두 개가 꼭 역할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바꿨어도 됩니다. 막말로 이거를 I, 이걸 J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2개를 쓰면 각 축, 2개의 축, 2차원의 값에 대한 인덱싱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만 느껴주시면 성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러한 걸 활용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뭐를? 별을 그려볼 겁니다. For I in range 5 바깥쪽 루프죠. 즉 행이 5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제가 일부러 행열이라는 걸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각 행마다 for j in range 7 안쪽 루프인 열이 생성됩니다. 즉 7개의 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열, 각 행마다 7개의 열이 생성되는데 그건 별을 찍습니다. 찍고 끝날 때 줄바꿈이 아닌 붙여서, 공백도 아닌 붙여서 실행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 안쪽 루프가 끝나면 다시 바깥쪽 루프는 프린트, 아무것도 없죠? 그냥 줄바꿈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 실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줄바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행, 7개의 열에 모두 별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i가 0일 때 안쪽 루프로 인해 7개의 별 1번째 i 값에선 또 7개의 별 2번째도 7개의 별 3번째도 7개의 별 4번째도 7개의 별이 생성이 돼서 5,7 행열로 치면 5행 7열이죠. 5개의 로우와 7개의 행이 있는 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
이 코드와 이 코드의 차이는 안에 if문이 하나가 들어갔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if문 때문에 기존의 프린트가 하나 들여쓰게 돼 있다. 이것 말고는 없네요. 똑같죠? 자, 조금 말을 쉽게 하면 5개의 행 각각에 대해 7개 열을 만드는데 J가 I보다 작을 때에만 별을 찍어 주세요. 열에는. 그런 다음 끝나면 I는 행은 줄바꿈을 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J가 I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지? I가 0이면 J가 0부터 6까지 반복하죠. 그럼 J가 0부터 6까지 가는데 I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J가 0일 때만 if문이 참이겠죠. 그래서 그때만 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첫 줄엔 I가 행이 0일 땐 J가 0일 때만 별을 찍는 게 작동이 되는 거고 I가 1로 바뀌면 또다시 J가 0부터 6까지 증가할 텐데 0과 1일 때만 이 조건식이 참일 겁니다. 그래서 J가 0과 1인 두 개의 케이스에만 별이 찍힌 겁니다. 이 조건식 하나만 반영했을 뿐인데 이런 마치 트리와 같은 형태의 별이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까지 얘기가 약간 차원이 다른 게 앞에선 단순한 조건문과 반복문의 기능 설명 맞죠? 지금부턴 2차원 데이터로 핸들링하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트리, 별을 만들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이 위의 예제를 참고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별이 한 개씩만 출력하는 겁니다. 즉, 이 별 하나, 또 이 별 하나, 이 별 하나, 이 별 하나, 이 별 하나만 출력되도록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반복문 2개를 중첩해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행열 개념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값이 2부터 9까지 바뀌죠. 뒤에 있는 값은 1부터 9까지 바뀝니다. 일종의 2개의 변수를 핸들링하고 당연히 2개의 변수를 반복문을 쓰기 때문에 2개의 반복문을 중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응용해서 실제 2단부터 9단까지 이런 9구단의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은 1, 2, 3, 4, 5 이건 틀렸네요. 5, 6, 7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 빼고 1, 2, 3, 4, 6, 7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100까지 숫자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3의 배수에선 3 대신에 홀수입니다를 출력하시고 5의 배수에서는 5 대신에 나도 홀수입니다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3과 5의 공배수는 나는 뭐지? 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공배수라는 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똑같은 걸 얘기하죠. 즉, 지금 3에서는 홀수입니다. 5에서는 홀수입니다 나오죠. 그럼 9에서는 3의 배수니까 홀수입니다 나옵니다. 10에서는 5의 배수니까 나는 홀수입니다가 나옵니다. 15에서는 15라는 건 3의 배수이기도 하며 5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걸 공배수라고 합니다. 15라는 값에선 나는 뭐지? 이런 게 출력되어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뭐 1에서 100까지 어떤 게 공배수고 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로지컬하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쉽게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복문의 중첩, 2번의 반복문을 통해서 2차원의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굉장히 파이썬에서는 강력하고 유연하면서 너무나 멋진 기능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파이썬의 반복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복문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기능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 내용 설명보다 예를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84번 셀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생성을 하고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result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할당을 하고 유한 반복문 for i in range 10, 즉 i는 0부터 9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빈 리스트인 result에 append 함수를 써서 실제 i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result에는 비어있던 값에서 0부터 9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반복문은 많이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append, list 이런 거를 같이 복합해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쓰면 동일한 값을 출력합니다. 포가 있는 거 봐선 반복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콜론도 없고 뭐 들여쓰기도 없고 뭐 붙이고 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쵸? 그냥 한 줄이에요. 파이썬은 이게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파이썬 언어의 특수 기능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어디에도 없고 파이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이유는 사람의 영어 어순대로 파이썬 코딩을 해도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써놓은 거랑 같은 의미인데 I need I which is in 0 to 9이에요. 즉 나는 어떤 변수로가 필요해. 값들이 필요해. 근데 그건 0부터 9 사이 안에 있는 것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걸 이런 어순을 그대로 녹여낸 게 이 아래식이에요. 즉 i가 필요해. 그 i는 리스트에 쌓여져 있어. 그 i가 필요한데 for i in range 10 range 10 안에 시퀀스 안에 있는 i 값들에 대해서 묶어서 리스트로 묶어. 이 뜻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콜론 없습니다. 들여쓰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절트 빈 리스트 만들 필요도 없어요. 콜론 쓸 필요 없습니다. 들여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펜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파이썬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란 무엇이냐? 다시 설명을 하면 파이썬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한데 리스트 컴프리헨션, 즉 리스트 내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함수를 직관적이고 짧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어권 문화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이거나 둘 다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굉장한 혁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돼? 이러면서요. 난 i가 필요해. for i in 블라블라. 전치사 두 개잖아요. 영어의 어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데이터의 형태인데 데이터 형태 리스트 안에 이런 반복문이 들어가도 돼?
다른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반복문, 이 리스트 안에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배웠던 뭐 실수, 아니면 뭐 정수, 문자열, 불리한 값이 아니라 이런 반복문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 반복문을 통해 모이게 될 값들, 그것만 있으면 들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스트 이렇게 쓰면 알아서 묶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내부에 폼은, if문 사용할 수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법이 파이썬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처럼 식으로 지정돼서 생성한 출력도 리스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스트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한데 통상 변할 수 있는 값인 튜플, 변할 수 없는 값인 튜플이나 키나 밸류가 있는 이런 딕셔너리 형태보다는, 아니면 셋, 이런 건 다 소괄호 아니면 중괄호로 쓰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리스트, 대괄호 형식이 안에 내용도 쉽게 변경될 수 있고 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꼭 이 대괄호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튜플도 되고 딕셔너리 형태도 됩니다.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호 안 쓰고 리스트 함수 써도 됩니다. 이 식 그대로 쓰고 괄호 열고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리스트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통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반복문을 사람의 영어 표현 어순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라 훨씬 반복문을 직관적이고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for I in range 10 result append I 대신에 대괄호 I need I for I in range 10 대괄호 끝,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에 본 것처럼 기호 대신에 리스트 가능하다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괄호로 묶은 다음에 리스트 함수를 통과해서 결과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써도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체감할 수는 없지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때 이런 대괄호 형식과 리스트 방식 중 이 대괄호 형식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파이썬에서는 실제 이렇게 대괄호 형식을 훨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좀 더 잘 느껴볼까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변수의 연산, 값 생성 가능합니다. 나는 i가 필요한데 그 모든 i들은 5가 더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 i는 어디서 나왔는데? for i in range 10. range 10에 있는 i들에 대해서 모든 값에 5를 더해. 그리고 리스트로 반환해줘.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0에서 9까지의 값들마다 5가 더해진 5부터 14까지의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이걸 정석적인 어떤 포문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더 복잡하겠지만 형식을 쓰자면 아래와 같이 써야 돼요. 빈 리스트를 만들고 i를 0에서 9까지 반복한 다음 리절트에 append 함수를 써서 i 더하기 5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하면 5부터 14까지의 리스트가 생성되는 겁니다. 옵션인 겁니다. 일단 이 기능과 역할은 아셨을 거고,
이렇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저해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은 이런 두 개의 기능을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던 이렇게 쓰시던 단 두 개의 기능 모두 파이썬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 가능하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쓰면 이 리절트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이 변수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 결과를 리절트에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하면 리절트에 실제 이렇게 값들로 채워집니다. 더하기 5뿐만이 아니라 곱하기 2, 뭐 당연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d라는 변수에 할당해서 d에는 0부터 18까지의 값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결과로 출력됐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더 충격적인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반복문 안에 우리 조건식을 포함시켰었죠. 앞에 예제에서. 이것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조금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가능하다. 느낌이 이런 거예요. I need 출력식 for 변수인 반복 if 조건식 else 다른 출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보면 일단 이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설명 끝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result란 변수에 list comprehension 출력물을 저장하는데 i가 필요합니다. for i in range 10. 그런데 if i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i만 담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0에서 9에 해당되는 i들 중에서 그 i가 짝수인 i만 이렇게 담긴 겁니다. 만약에 이 결과를 원래식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빈 리스트 만들고 그리고 0에서 9까지 i를 반복시키고 만약에 이 i 값이 짝수면 리절트에 붙여. 그래서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썼어요. 영어 어순처럼 I need I for I in range 10 if I is 짝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앞에까지 한 문장 그러다 if로 시작된 다시 조건 문장 우리 영어에서 조건문이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아래 얘도 0에서 9 숫자 중 홀수에 5를 더해서 리스트를 생성한 겁니다. 0에서 9 숫자 중 i가 홀수니? 그러면 5를 더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니? 그걸 b에 저장해 다오. b는 이렇게 홀수에다가 5가 더해진 겁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했지만 흐름상 이게 된다는 걸 신기해 하시고 약간은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룰을 좀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 두 가지 케이스, if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떼왔는지를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for문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단 콜론을 떼고 for문을 가져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일단 for I in range 10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가지고 올 거 없고 맨 앞으로 가서 i를 써줍니다. 왜? 나는 이 값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어펜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에서 9까지의 값들 중에서 i를 모을게. 그런 다음 어떻게 저장하지? 리스트 표현식. 끝입니다. 즉 콜론을 떼고 반복문만 뽑아서 붙인 다음에 이 변수 i와 연관된 어떤 결과를 뽑을지를 맨 앞에 써주고 마치 주어처럼 아니면 목적어처럼 그런 다음 그 결과를 어떤 걸로 표현할지 기호를 써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한 이것도 같이 보죠. 여기서 보면 for I in range 10 콜론 빼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어떤 값을 원하지? I 값을 원하는데 5를 더한 걸 원하죠.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출력 결과를 결정하시고 리스트 표현식의 기호를 써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for 변수인 반복 콜론을 떼고 앞에 출력식을 쓰고 리스트 기호로 묶어준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if문을 품고 있는 반복문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for 변수인 반복 콜론 빼고 묶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넣습니다. 그런 다음 뒤에 바로 if문을 씁니다. if 조건식 콜론 빼고 바로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묶어서 이 출력식을 앞에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건문 배울 때 if 조건식에서 첫 번째 조건식은 참인 경우 이 출력식이 출력되는 건데 이 else는 앞에 있는 조건식을 여집합, 이 전혀 아닌 경우만 다 포함하죠. 그땐 다른 출력이에요. 이것도 출력, 이것도 출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제일 먼저 is comprehension에서 확실하게 나는 이 출력식을 필요로 해. 근데 그거는 이 출력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변수가 반복이 돼야 되고 이 조건식을 만족할 때 이 출력식이 필요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식 for 변수인 반복 if 조건식까지가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지? 그때 마지막에 else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출력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if, else를 우리가 같이 배워서 마치 이렇게 묶여서 지금 표현된 것처럼 느껴서 if 조건식 출력이 없네? 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권의 대화 흐름을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나는 이 출력식이 필요해. 반복되는 변수 동안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딴 거 출력해. 이런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쓴 거라서 마치 이 출력식이 왜 여기 없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출력식이 필요해. for 변수인 반복, if 조건식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출력해.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래 예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썼는지 보면 이건 else가 없어서 더 심플하긴 한데 for I in range 10 콜론 빼고 붙여넣었죠. 에 대해서 if 짝수면 콜론 빼고 바로 붙여넣었죠. 그럴 경우엔 이 i를 출력해. 그리고 묶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쉽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하면 사실 끝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데 잘 써야 되는데 반복문을 2개, 3개, 4개 써도 됩니다. 출력식이 필요해. for 변수 1인 반복에서 근데 for 변수 2인 반복에서 if 조건식을 만족할 때는 이 출력식을 출력하고 이 2번의 루프 동안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엔 다른 출력을 하면 된다 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의 중첩을 2번을 하던 n번을 하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쓸 일은 별로 없고 그리고 출력식은 그때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출력식이 이런 조건식이나 변수와 관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었죠. 포문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포문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식은 애초에 반복 동안 이 변수가 반복하는데 이 변수와 관련이 없는 출력식을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 반복 동안에 변수끼리의 다 합 이런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출력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론적 설명만 하고 이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2개의 퀘스천을 하시면서 리스트 내포,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버즈는 정해놨고요. 이 중에서 홀수에만 2를 곱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제가 써놨습니다. 써놨고 그런 다음 실제 이 결과를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예상되는 결과는 아마 당연히 2, 6, 10일 것 같긴 한데 2, 6, 10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예상되는 결과를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컴프리헨션. 그러면 넘버즈는 그대로 써야 될 거고 이 넘버즈를 활용한 어떤 리스트 컴프리헨션 기호를 통해서 이걸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위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중첩을 통해서 구구단을 출력했었습니다. 그렇죠? 반복문 2번 써서 했습니다. 그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 형식으로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 줄이면 될 겁니다. 이 뜻에 따르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2번만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구단까지 출력을 하시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즉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반복문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짧게 표현해주는 파이썬만의 기능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인 특징보다는 사람이 쓰는 영어의 어순 형태로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마치겠습니다.